현행 미국의 법인세는 21%입니다. 이거를 15%까지 내린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세금을 적게 걷어들인다. 부족한 세입은 관세로 충당한다는 거죠. 이런 세입이 어찌됐건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 2기 때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불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던 그 분야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좀 바뀔까?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기치가 있습니다. 바로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이 말은 앞으로 트럼프 2기가 가져갈 모든 정책이 네 글자, 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자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지금 미국에서 조금 약하다라고 지적받는 게 바로 제조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뭐 이민 문제, 다른 나라들의 도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 메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 안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트럼프 2기가 할 거는 기업인 출신답게 바로 세금 인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경협이라든지 대한상이라든지 경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재계단체라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달라는 게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할 때 신사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데요. 트럼프 2기는 바로 이런 점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법인세를 대폭 낮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확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나라의 도전,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트럼프 1기 때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통상 보호주의 무역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1기에서 했던 것처럼 다자간이 아니라 양자간, 바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중국 무역 제재 확대도 확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모든 게 우리나라 무역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보겠다. 경제 정책으로도 내수가 잘 돌아가면서 자국 산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바꾸고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들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중국과 확실히 척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런 유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 특히 석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라고 확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 개발을 지금 요 이 땅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대규모 물량 투입을 해서 좀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여러 규제들을 제거를 하고요. 불법 이민자들을 못 오게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를 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지지자들,
붙은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가로막는 게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요, AI라든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를 확실히 해줄 사람은 트럼프다. 라는 게 이런 기업인들의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부로 이어졌고요. 되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가 사실 대표적인 규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지 테슬라가 지금의 정체를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그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우주 개발 사업까지 이게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운명을 맡긴 거고 아마 성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뭐 또 혁신, 뭐 혁신을 강요할 때 뭐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주가 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까? 요거에서 한번 보면요. 현행 미국의 법인세는 21%입니다. 이거를 15%까지 내린다라는 건데요. 6%포인트 정도를 내리면 엄청 많이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아껴지는 자금 같은 게 다시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로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감세 공약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적게 걷어들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족한 세입은 관세로 충당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고 미국이 원래 이런 자유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세가 되게 낮았었는데요. 이거를 되게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세입이 어찌됐건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담도 조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놔야 되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인데, 불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던 그 분야들입니다. 뭐 IRA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반도체 칩, 뭐 칩스법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십조 단위의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기업 하나로만 보면 수조 단위의 이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IRA라든지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공장을 사실상 거의 공짜로 지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 공화당이 장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했었을 때 지급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정명령 자체를 조금 뭐 줄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현지에서 있는 그런 정치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측의 사고방식은 약간 이렇다라고 합니다. 아니 공장까지 지어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이런 수익 활동을 하고 그 대상이 미국인데 왜 미국이 거기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줘야 되냐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올 사람들은 많다. 우리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깎아도 된다. 약간 이런 정도의 논리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삭감하기 위해 여러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미국 현지 내에서도요.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발표한 대로 세금 감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하겠다라고 내세운 공약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간 미국이 거의 6조 달러 가까운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이 갈수록 더 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피터슨 국제연구소라는 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2026년 인플레이션이 1.9%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 상태가 유지가 되면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건데 이게 6에서 최대 9%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미국 내 사정이고 우리나라 뭐 기업, 뭐 특정 기업들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상 정책의 변화입니다. 지금 2016년에 트럼프 1기가 했었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타격으로 다가왔었던 게 바로 한미 FTA 전면 재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미 FTA 전면 재개정이 있기 전에 멕시코와 캐나다, 흔히 말하는 이런 나프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2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무역 흑자가 많고 미국에 목매다는 그런 나라들 아닐까요? 바로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랑 묶여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바뀐 나프타가 또 한 번, 그러니까 지금은 USMCA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거 재검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미 FTA는 다시 재검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다시 또 바꾸려나? 이거는 약간의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IRA라든지 아니면 뭐 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만 톡 집어서 협상을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바로 통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던 게 우리 무역법 301조,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301조, 그 다음에 무역법 232조, 이게 철강 관련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세, 이 세 가지를 다시 또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고부가율의 관세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풀어주는 걸로 다른 자기네 이득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미국과 중국은 2000년 이후에 최혜국 대상이 되셔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관세 혜택을 좋게 해주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바로 60% 이상의 고관세를 매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국 제품들이 들어오는 우회 경로에 대해서 최대 1000%에 부과하는 관세도 매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여러 가지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저렴한 제조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의 예비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2기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강화해서 우리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확실히 좀 가져가자. 라는 건데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동맹국 필요 없어. 다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전 세계를 공급했던 그런 미국을 다시 좀 꿈꾸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부 다를 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트럼프 2기의
여러 핵심 인물이라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멘트들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2기가 이렇게 막대한 통상을 하면 어떤 좀 뭐 문제점이 있을까요? 역시나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해놨던 그런 국가들 간의 조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여러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그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세를 통한 경제회복, 법인세 낮추고요. 개인 소득세도 조금 최고 세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팁이나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거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 한마디로 면세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줘서 뭐 화석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외 의존도 당연히 줄이고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간재가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중국산 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 여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제대로 기대했던 것만큼 못 받으면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측면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MR 같은 원전,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을 많이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기자재인데 중국산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유럽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유럽산인데 우리나라 유럽산은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다 중국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런 전력 기자재가 굉장히 조금 폭망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도 저도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시공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자력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패권을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여전히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직접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하더라도 막대한 특허료를 미국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누가 가장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후원하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K-뷰티, K-푸드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고율 관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훅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산지 문제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자국 상품 위주로 팔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측면에서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K뷰티, K푸드 같은 소비재 제품은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찌됐건 하나의 문화로서 음식과 화장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소비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프리미엄화를 시키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오고 그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예측조차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시청자나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